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서글픈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파도치고 평탄하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가족이 짐이 되고 돈에 쪼들리고 하루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숨조차 편히 쉬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아무런 고통도 결핍도 없이 아주 매끄럽고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고통이 없는 삶이 완벽하게 행복한 삶일까요? 반대로 늘 불행과 싸우는 삶에는 단 한순간의 빛도 없는 것일까요? 오늘 소개할 양기자 작가의 소설 모순은요, 바로 그 잔인하도록 아름다운 질문에서 시작되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1998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무려 2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책방에서 이 책을 집어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일까요? 처음 이 소설을 펼치면 단순한 20대 여성의 연애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여자의 선택.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연애 소설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책장을 넘기는 순간 슴슴하게 가슴을 짓누르는 묵직한 먹먹함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게 됩니다. 모수는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설은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게 된 자매의 이야기였고, 모든 것을 갖추었기에 오히려 시들어버린 인생과 모든 것이 부족했기에 뜨겁게 타올랐던 인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탐구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외치던 25살 주인공 안준진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모순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성장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은요, 비잔티움과 함께 왜 수많은 시청자와 독자들이 지금까지도 모순에 열광하는지, 왜 우리는 그 토마토 통조림과 같은 인생의 역설 앞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지, 책 한 권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25살의 여성 안진진입니다. 진짜라는 이름은 진짜라는 뜻의 진을 2번 써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진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안진진에게는 엄마와 이모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놀랍게도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자매인데요. 얼굴도 목소리도 심지어 체형까지 똑같아서 어릴 적에는 부모조차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하느냐에 따라 두 자매의 운명은 완벽하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안진진의 엄마 삶을 들여다볼까요? 엄마는 가난하고 폭력적이며 대책 없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밖으로 겉돌기 일쑤였고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으며 결국에는 집을 나가 수년씩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남동생 안진모는 조폭을 꿈꾸며 사건 사고를 치고 다녔고 집안은 언제나 빨간 딱지가 붙거나 빚쟁이들이 드나드는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엄마는 시장 한 구석에서 억척스럽게 양말을 팔고 솟아나는 생활력으로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불행이 찾아올 때마다 엄마는 주저앉아 울기보다는 이 약물고 소리를 지르며 불행과 맞서 싸웠습니다. 엄마의 삶은 매일이 전쟁이었고 비명이었으며 땀방울이었습니다. 늘 지쳐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엄마는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모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모는 부유하고 다정하며 능력 있는 건축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자식들도 공부를 잘해 훌륭하게 자랐고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 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삶. 엄마가 찌그러진 냄비처럼 시끄럽다면 이모의 삶은 깨끗한 유리잔처럼 맑고 정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모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복도 많을까. 하지만 주인공 안진진이 바라본 이모의 눈빛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허무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모에게는 소란도 상처도 불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모를 죽여가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매일, 더 이상 바랄 것도 싸울 것도 없는 완벽한 평화. 이모는 그 거대한 지루함 속에서 천천히 조용히 말라주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소설은 이를 완벽한 죽음이라 부릅니다. 안진지는 이 두 삶의 경계에 서서 25살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전혀 다른 성향의 두 남자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남자는 나영규인데요. 나영규는 이모부와 닮은 남자입니다. 모든 것이 철두철미하게 계획되어 있고 몇 시 몇 분에 영화를 보고 어떤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먹을지 데이트 코스는 물론 자신의 10년 후, 20년 후 미래까지 완벽하게 스케줄표를 작성해두는 남자입니다. 나영규와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길을 잃을 일도 없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처할 일도 없습니다. 그는 안진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에게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나영규와 함께 있으면 숨이 턱 막힙니다. 그 완벽함 속에 안진지라는 인간이 설 자리는 오직 계획된 부품에 불과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 남자는 김장우입니다. 김장우는 가난한 나무 사진 작가입니다. 이름도 없는 들꽃이나 시들어가는 나무를 사진에 담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닙니다. 그에게는 돈도 안정된 직장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김장우와 함께 할 때 안진진의 가슴은 미친 듯이 뜁니다. 함께 시골길을 걷고 우연히 내리는 비를 피하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느끼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 진진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김장우는 엄마의 삶처럼 불안정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 낭만과 열정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안진진은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나영규를 선택하면 이모처럼 풍요롭지만 지루한 삶이 기다릴 것이고 김장우를 선택하면 엄마처럼 가난하고 고단하지만 뜨거운 삶이 기다릴 것이다. 25살의 안진지는 이 두 갈래 길에서 밤마다 번민합니다. 어느 쪽이 진짜 삶일까? 어느 쪽이 내가 걸어가야 할 진짜 인생일까? 이야기는 후반부로 가면서 충격적인 전개를 맞이합니다. 어느 날 평화롭고 완벽하기만 했던 이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무런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가장 정갈한 옷을 입고 가장 깨끗한 상태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온 집안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 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안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불행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모는 평생 삶과 싸워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상처받고 다시 일어서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평화라는 감옥 속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허무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 걸은 것입니다. 이모의 죽음은 안진진의 뇌리에 강렬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안진진은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가 선택한 사람은 가슴을 뛰게 했던 김장우가 아니었습니다. 안진진은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지루했던 남자, 나영규와의 결혼을 선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많은 독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낭만을 노래하더니 왜 결국 현실적인 남자를 선택해? 결국 돈과 안정을 선택한 거야? 하지만 소설의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 지점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소설 모순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져 몇 번이고 되뇌었던 명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의 부피를 늘려주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다. 안진지는 이모의 죽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모처럼 완벽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작은 바람에도 꺼져버리는 유리잔과 같다는 것을. 안진진이 나윤규를 선택한 것은 그와 함께 안정 속에 살며 엄마처럼 끊임없이 삶의 불행과 싸워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 뛰는 김장우를 선택해서 편안한 낭만에 안주하는 대신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고 지루한 나영규와의 삶을 통해 스스로 인생의 모순과 부딪히고 고통받고 그것을 이겨내며 인생의 부피를 키워가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25살 안진진이 깨달은 인생의 진짜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안진진의 마지막 선택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지루한 삶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갈까? 하지만 나이를 먹고 인생의 소란과 상처를 하나씩 겪어내면서 비로소 양기자 작가가 던진 메시지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에서 불행이나 고통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돈이 아주 많아서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소설이 보여주듯 결핍이 없는 삶은 곧 열정도 없는 삶이 됩니다. 슬픔이 있기에 기쁨이 빛나는 것이고 가난과 고단함이 있기에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가 가슴을 적시는 것입니다. 양기자 작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방황을 미워하지 마라.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라는 인간의 부피를 키워주는 위대한 재료다. 이모처럼 풍요 속에서 말라 죽는 삶이 아니라 엄마처럼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억척스럽게 불행을 이겨내는 삶. 그것이 바로 모순덩어리인 세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진짜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소설 모순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안진지는 나영규와의 결혼을 준비하며 앞으로 자신의 삶에 찾아올 지루함과 불행, 그리고 상처들을 향해 담담하게 걸어나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 모순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날은 행복했다가 어떤 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다가도 다시 그 선택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삐걱거리고 모순되고 불완전한 모습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책하고 계신다면 오늘 소설 모순의 안진진이 전하는 작은 위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불행은 당신의 인생을 더 깊고 풍요하게 만들어줄 재료입니다. 네, 지금까지 비잔티움이었고요. 오늘 밤은 여러분의 지친 삶이 조금은 더 온화해지기를, 내일 찾아올 모순된 하루를 다시 한번 꿋꿋하게 살아낼 용기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책을 한 줄 요약해보자면요. 행복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불행과 행복이 얽힌 그 모순의 타래를 꿋꿋이 풀어가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이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